아바타 시리즈는 일반적인 영화라기보단 거의 주기적인 이벤트에 가까운 위상을 가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든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던 일단 그 할리우드 시각적 기술력의 정점이 어디인지 목격하러 가는 것이니까요. 전편이었던 물의 길 역시 그 서사적 완성도에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시각적 완성도는 기대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족하는 관객들도 많았었죠. 그렇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던 이번 3편 아바타 불가제는 전편의 장점과 단점 모두 더 심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3편은 시리즈 역대 최고의 볼거리를 보여줍니다. 설리 가족의 일상 장면과 바다 생물 다큐멘터리 보는 듯한 장면들로 러닝타임 대부분을 채워 지루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2편과 달리 3편은 바람상인 제부족이라는 새로운 진영을 등장시켜 다양한 비주얼을 선보임과 동시에 스펙타클한 액션씬의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역대 가장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1회차 관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는 내내 전편만큼 지루하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후술할 서사적인 단점이 크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볼거리의 순수 체급 하나만으로 확실한 재미는 보장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영화 한 편에 이렇게 많은 제작비를 때려박아도 되는 거야? 극장 흥행 수익으로 다 회수할 자신이 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압도적인 스킬에 입이 떡 벌어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가 실제로 장면들을 양한 시차를 고려해 두 개의 카메라로 찍은 진짜 3D 영화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관람하니까 3D 효과도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다만 딱히 3D 효과가 눈에 띌 만한 연출들이 많진 않았고 개인적으로 3D 멀미도 약간 느껴졌던지라 저처럼 예민하신 분들은 꼭 3D로 관람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가 전편들과 차별점을 내세우고 있는 건 나비족 빌런인 바람과 그녀가 이끄는 재해부족 망관족이었는데요. 공격적인 성향을 띠면서 인간들의 화기까지 사용하는 모습이 기존의 나비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바랑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격성을 지닌 종잡을 수 없는 인물로 그려지면서 확실히 위협적인 인상을 씹어줘서 긴장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펄이나 인해충은 아닌데요. 이게 참 바랑 누나가 너무 이게 제가 원래 섹시한 사이코 기질의 빌런 역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게 이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노리고 만들었어. 근데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튼 시각적 체험 하나만큼은 아바타 시리즈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훌륭한 수준을 넘어 고점을 갱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장점만 있었다면 제가 서론에서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여기서부터 눈에 띄어던 단점들을 말씀드릴 건데 아바타 3에 중요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바타 3는 시각적 경험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아바타 시리즈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짧게 정리해보자고요. 인간들의 편으로 판도라 행성에 온 제이크가 나비족들을 이해하게 되고 토르쿠막토로 각성하게 됩니다. 에이어가 조종하는 판도라의 생명체들의 도움으로 인간들을 물리치죠. 아바타 2편에서는 안전을 위해 바다 지역의 나비족 마을로 피신한 설리 가족과 이를 추적하는 코리치가 나옵니다. 붙잡힌 스파이더는 코리치와 만나고 둘은 적이자 부자인 모순의 관계 속에서 갈등합니다. 코리치의 계속되는 끈질기 추격에 결국 제이크는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죠. 툴쿤과 협력하여 바다 위에서 RDA의 툴쿤 포경부대에 맞서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바타 3에서는 스파이더의 안전을 위해 바람상인들이 비행선을 타고 공중섬 기지로 향하는 설리 가족과 이를 추격하는 코리치가 나옵니다. 재해부족의 습격으로 설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코리치는 판도라의 대기를 호흡할 수 있게 된 스파이더를 추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부족과 협력하게 되죠. 제이크와 함께 붙잡히는 스파이더는 코리치와 만나고 둘은 적이자 부자인 모순된 관계 속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제이크와 스파이더는 탈출에 성공하지만 코리치와 바랑의 끈질기 추격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파야칸이 설득한 툴쿤무리와 협력하여 바다 위에서 RDA의 툴쿤 포용군에 맞서 결전해버립니다. 아바타2의 스토리를 한 번 더 잘못 말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아바타3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분명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상하리만치 전자의 이야기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사의 전체적인 뼈대만이 아니라요. 스파이더와 코리치의 미묘한 관계, 자신의 정치성을 고민하는 키리, 아버지 제이크의 부족한 아들로서 자격지심을 갖고 내적 갈등을 빚는 로아크, 스파이더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 네이트리, 싸움을 회피하다가 결국 맞서기를 결심하는 제이크까지 각 캐릭터들이 겪는 갈등의 구도와 진행 역시 2편과 동일하거나 약간 연장된 수준에서 모읍니다. 저는 2편이 지루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많은 캐릭터들 격가지 서사를 뿌려둔 게 3편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편에서 쌓아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또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3편은 부제가 불과 제인 만큼 마지막 전투로 제부족이 사는 화산지대에서 벌이지는 클라이맥스만 보여줘도 시각적으로나마 차별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망카족 얘네는 어차피 A와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부족이니까 그동안 다른 나비족들이 쓰지 않았던 불덩이를 날린 투석기라든지 불 붙인 통나무를 굴린다든지 하는 좀 더 고도화된 다양한 화공 무기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화기까지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멋있는 볼거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화 초중반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던 바람과 제의 부족은 막상 후반부에서는 코레치의 친위대 정도의 역할에 머물면서 이러한 잠재력마저 그렇게 크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편과 똑같은 바다 위에서의 전투가 결말을 차지하죠. 2편의 최종전에다가 툴쿤 몇 마리 더 늘리고 오징어 몇 마리랑 자기장 기둥 하나 넣어놓은 게 그냥 3편 최종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해양 덕후다 보니까 본인 취향대로 또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막 전투를 보여줬나 싶더라고요. 결국 2편과 3편은 이어지는 속편이 아니라 하나의 똑같은 각본을 물과 불 두 가지 번호로 각색한 수준에 가까웠어요. 스토리 게임으로 치면 분기점에서 주인공이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루트 A, 루트 B를 본 느낌이었다는 거죠.
인터뷰를 보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 피셜로 2편과 3편이 원래는 한 편의 각본이었는데 다뤄야 할 인물이나 배경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두 편으로 나눴다 하더라고요. 추측건데 아마 원래는 제이크 설리가 물의 부족과 합류하고 커리치는 제 부족과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바닷가에서 이 두 집단이 충돌하는 최종 결전을 벌이기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걸 억지로 두 편으로 뜯어내는 과정에서 자기 복제 같은 두 개의 각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편의 영화로 만들기는 길고 두 편의 영화로 만들기에는 짧은 애매한 분량의 각본이었기 때문에 이걸 두 개의 영화로 나누는 과정에서 2편에서 3일도는 낮아서 지루해지고 3편에서는 2편과 유사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아바타 5부작 중 세 번째 작품이면 나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성인데 이렇게 같은 서사 구조를 반복하다 보니까 세계관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크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건지는 잘 모르시겠지만요. 사업편에서 어떤 결말을 내려고 이런 식의 스토리 분배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약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거장이신 만큼 나름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는 믿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제작에 참여한 작품들 보면 좀 불안해지긴 한단 말이죠. 이게 그나마 펼쳐지는 스토리도 실제로 중요한 핵심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추적해보면 러닝타임이 절대 3시간이 넘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핵심 사건들 사이사이가 캐릭터들이 서로 헤어져서 찾으러 다니고 누가 인질로 잡혀서 구하러 쫓아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인물들의 이합집산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캐릭터들끼리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들만 3시간 동안 계속 반복되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지루해서 미쳐버리는 거죠. 제가 이걸 일반관에서 한번 남양주 돌비 시네마에서 한번 해서 2회차까지 봤거든요. 처음 볼 때는 그나마 참을만 했는데요. 2회차 관람부터는 다음 전투씬을 즐기기 위해 참아야 하는 약간 고문 같은 장면들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외계인 1, 2편 생각나더라고. 외계인도 보면 딱히 거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너무 많은 등장인물이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들이 불필요하게 반복되면서 파트 1, 2로 나눠야 할 만큼 러닝타임이 긴 영화가 되어버렸었죠. 그리고 장점으로 꼽았던 볼거리 측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바타3는 그 볼거리의 분량과 스케일에 있어서는 시리즈 중 가장 풍부한 볼륨을 보여주긴 하지만요. 개별적인 전투시 하나하나의 구성과 편집은 세밀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 부족 문제였는지 러닝타임 문제인지는 몰라도 한 장면의 액션을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금세 다른 액션 장면으로 전환되니까 액션씬 자체에 깊이 몰입해서 즐기긴 좀 아쉽더라고요. 작중 마지막 전투를 한 가지 예로 들어보자면요. 제이크 설리가 이끄는 나비족과 툴쿤족 연합이 인간들을 압살하고 있을 때 쿼리치가 이끄는 망칸족 무대가 참전하면서 다시 전세가 역전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막 이크란 수십 마리에 올라탄 망칸족들이 참전하자마자 바주카랑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순식간에 전장을 막 불바다로 만드는데 와 이거 좆됐다 이거 어떻게 이기냐 하면서 감탄하면서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30초도 안 보여주고 카메라를 멀리 떨어져서 관전하는 키 시점으로 돌려버려요. 망칸족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지 그 과정을 담은 액션씬을 즐기고 싶은 건데 망칸족들이 참전하는 순간까지만 보여주고 그 뒤에 전개를 제대로 보여주질 않는 거죠. 그냥 키리가 대사로 뭐 어떻게 지고 있어 이러면 아 전세가 기울고 있구나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인터뷰에서 시각 효과보다도 결국은 서사가 중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걸 생각하면 관객들에게 최소한의 상황 전달을 위한 수준의 액션만 보여주고 다음 이야기 전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편집한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의 엑사골 전투에서 전 은하계의 우주선이 다 집결한 역대급 스케일의 우주 전투 있거든 시작을 해놓고 막상 싸우는 과정은 제대로 안 보여줬던 케이스랑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바타 불과제는 장단점이 확실한 영화입니다. 그 어느 영화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경이로움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이 정도로 유례없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프로젝트 치고는 서사적인 부분에서는 관리가 크게 미흡했다는 생각 역시 드는 작품이죠. 그래도 역시나 올해 극장에서 봐야 할 하나 영화를 딱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이 영화를 꼽을 겁니다. 시각적 경험의 가치 하나만으로 단점은 그래도 충분히 씌워먹고도 남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같은 각본상의 허점을 되풀이한다면 시각적인 경이로움 하나만으로 봐줄 수 있는 마지노선은 3편까지라고 생각해요. 다행인 점은 카메론 감독의 각본을 구성하는 역량 자체가 쇠퇴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를 물의 길과 불과제로 분배해서 촬영한다는 기획의 판단 미스로 지금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다는 거죠. 후속편에서 얼마든지 기획 단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부디 3편이 흥행에 성공해 아바타 시리즈를 5편까지 모두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3편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기를 바랍니다. 한 줄평 바랑 누나 하드캐리